여러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하루에 단 한 개도 사지 않는다. 테무가 몰락한 후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알리익스프레스입니다. 우리는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한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이 되겠다. 불과 6개월 전 세계적인 투자자 리처드 브랜슨은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야망은 처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번에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들의 무서운 검증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제품을 팔던 한국 셀러들이 충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테무도 무너졌다.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도 무너질 차례다. 우리는 더 이상 저품질 제품을 팔지 않겠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 소비자들의 참교육으로 글로벌 시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된 놀라운 실화입니다. 세계적인 CEO가 왜 한국 소비자들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영국의 투자자 리처드 브랜슨입니다. 30년간 글로벌 시장을 휘어잡아온 제 별명은 황금 눈을 가진 사업가입니다. 실패란 단어를 모르는 투자 전문가로 지금까지 100개가 넘는 기업을 성공으로 이끌어왔죠. 월가에서는 제가 투자하겠다고 선언하면 그 기업의 주가가 50% 이상 오른다는 말이 돌 정도입니다. 제가 만진 모든 기업들은 1년 안에 매출이 최소 3배 이상 성장했죠. 하지만 그 빛나는 경력이 한국 시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당시에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2023년 여름 강남 한복판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저는 테무의 몰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83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월간 활성 사용자 수를 자랑하던 테무가 한국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순식간에 무너지는 광경이었죠. 이건 분명 기회입니다. 저는 곧바로 제 비서에게 긴급 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한국지사의 임원들이 한밤중에 호텔로 모여들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테무의 실패는 우리에게 천금 같은 기회입니다. 그들은 한국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회의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 제가 준비한 계획이 하나씩 띄워졌습니다. 광둥성에 건설될 초대형 제조 공장의 설계도, 한국 전역을 24시간 내 배송권으로 만들 물류센터의 청사진, 그리고 1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자 계획까지. 첫째, 우리는 한국 셀러들의 마음을 사겠습니다. 2024년 6월까지 모든 판매 수수료를 면제하겠습니다. 둘째, 쿠팡과 정면으로 맞붙을 수 있는 한국 전용 물류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2688.com을 통해 한국 시장에 초저가 제품을 쏟아부을 겁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계획은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그때 한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브랜슨 회장님, 한국 소비자들은 단순히 가격만으로 물건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품질 검증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제 경험상 소비자들이 결국 지갑을 여는 법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가격만 충분히 낮추면 품질 같은 건 눈 감아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가 30년간 실패한 적이 없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 최대의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광둥성에는 곧바로 대규모 공장이 들어섰고 24시간 쉬지 않고 저가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의 주요 포털 사이트와 SNS는 알리익스프레스의 광고로 도배되었죠. 한국을 정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6개월 안에 우리는 쿠팡을 제치고 1위가 될 겁니다. 제가 영국 본사에 보낸 마지막 이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평생 최대의 오만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8월의 어느 아침, 저는 평소처럼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전 세계 주식 시장 동향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만족스럽게 미소 짓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제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브랜슨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서가 들고 온 태블릿을 확인한 순간 저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국내 최대 맘카페에서 시작된 알리익스프레스 제품 검증이 폭풍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엄마가 올린 게시물이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 제품인 유아용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15개월 된 아기의 얼굴과 손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단순히 항의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직접 한국소비자원의 제품 검사를 의뢰했고 결과는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장난감에서 검출된 납성분이 기준치의 4배를 초과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전자제품 리뷰로 유명한 테크홀릭이라는 유튜버가 저희 제품을 직접 분해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외관은 유명 브랜드와 똑같았지만 내부는 형편없는 모조품이었죠. 그의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브랜슨 회장님, 환불 요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저는 즉시 비상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중국 본사에서는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었고 한국의 소비자들은 점점 더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 소비자들의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불만을 제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제품을 분석하고 결과를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조직적으로 만들어갔습니다. 회장님, 한국의 주부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불매운동이 대학생 커뮤니티와 직장인 커뮤니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동안 실패를 모르고 살아온 제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죠. 한국의 한 대형 인플루언서가 알리익스프레스의 충격적인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50개의 제품을 체계적으로 분석했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32개의 제품에서 심각한 품질 문제가 발견되었고 일부 전자제품에서는 배터리 폭발의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브랜슨 회장님, 한국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 경력 중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그때의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소비자들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불매운동을 넘어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었죠.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집단소송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소비자 단체들은 정부에 공식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회장님, 한국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상대해온 어떤 시장과도 다른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소비자들을 만났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번에는 한국 셀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비서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에 들린 보고서를 건네받았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도매 제품을 대량으로 사입해 쿠팡, 로켓 배송을 통해 판매하던 한국 셀러들의 동향 보고서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저처럼 낙관적이었습니다. 초저가 제품으로 빠르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실제로 초기 매출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셀러연합회 회장님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를 제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사업가보다도 심각해 보였습니다. 브랜슨 회장님, 우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반품률이 40%를 넘어섰고 모든 비용을 셀러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모두 파산할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쿠팡이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모든 반품 비용을 셀러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문제는 알리익스프레스 제품의 불량률이 너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는 한 고객이 구매한 전자제품에서 연기가 났습니다. KC 인증도 없는 제품이었죠. 법적 책임은 고스란히 저희 몫입니다. 저는 즉시 중국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인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 셀러들 사이에서 충격적인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온라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만 토로의 장이었지만 점차 조직적인 행동으로 발전해갔습니다. 회장님, 셀러들이 자체적으로 품질 검증단을 꾸렸습니다. 모든 알리익스프레스 제품을 직접 테스트하고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검증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의류는 세탁하면 줄어들거나 변색되었고 전자제품은 수명이 한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화장품에서는 유해 성분이 검출되었고 식기류는 식약처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셀러들이 우리 제품을 전량 반품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경력에 제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날 찾아왔습니다. 한국셀러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백 명의 한국셀러들이 모인 기자회견장. 그들의 결단은 저를 완전히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알리익스프레스 제품을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품질 좋은 한국 상품만을 판매하겠습니다. 잠시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선언은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주요 언론들이 이 소식을 타전했고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셀러들은 다르다. 한국 상품이 최고다. 이제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겠네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 시장에서 마주한 것은 단순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강력한 공동체였고 품질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새로운 차원의 시장 참여자들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최악은 없겠다고 생각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됩니다. 대형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알리익스프레스의 매출 그래프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브랜슨 회장님, 한국셀러연합회가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비서가 전해준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휘청할 뻔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국으로 유통된 제품 중 30% 이상이 반품 처리됨.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전체의 45%에 달함. 소비자 불만 신고 건수 전년 대비 15배 증가.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셀러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 검사 결과였죠. 회장님, 셀러들이 새로운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한국 제조업체들과 직접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현장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얻은 정보는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셀러들이 국내 중소기업들과 비밀리에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품질 제품으로 소비자들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만든 제품이면 충분합니다. 가격은 조금 비싸도 품질로 승부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셀러들이 하나둘씩 알리익스프레스를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기도의 한 물류센터에서는 수백 개의 알리익스프레스 제품이 반품되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한 대형 셀러는 밤새 모든 알리익스프레스 상품을 품절 처리했습니다. 대구의 유명 온라인 쇼핑몰은 전격적으로 한국 상품 전문관으로 변신을 선언했죠. 회장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20만 서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저품질 해외 직구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주세요. 우리나라의 뛰어난 중소기업들이 설 자리를 지켜주세요. 한국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해주세요.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갔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품질 좋은 제품들을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브랜슨 회장님,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주방용품이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의 베스트셀러 상품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었습니다. 가격은 30% 정도 비쌌지만 품질과 디자인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죠. 한국 소비자들은 더 이상 싼 것만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셀러의 말이 제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30년간 쌓아온 모든 비즈니스 경험이 이 순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브랜슨 회장님, 한국셀러연합회가 전국적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전면적인 거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수천 명의 셀러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알리익스프레스와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제품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소비자의 신뢰,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상대한 것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문화였고 자존심이었으며 대한민국의 저력이었습니다. 11월에 차가운 비가 내리는 아침, 벽에 걸린 대형 모니터에는 여전히 처참한 숫자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시장 점유율 2023년 1.5%에서 2024년 0.6%로 하락. 1일 주문량 전년 대비 95% 감소. 반품 요청 15배 증가.
환불불만 폭주. 제 30년 사업 인생에서 이런 처참한 실패는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브랜슨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MBC 탐사보도팀에서 충격적인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고 합니다. 저는 순간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숨기려 했던 우리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충격적인 내부 문건 공개. 한국에만 불량 재고 상품 대량 출하 지시. 반품 지연 전략으로 환불 포기 유도. 소비자 개인정보 중국 기업의 불법 판매. KC 인증 허위 표기 조직적 은폐. 뉴스는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인터넷은 분노한 소비자들의 댓글로 뒤덮였고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브랜슨 회장님, 중국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시장 철수를 검토하라고 합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화려한 야경이 제 눈에는 이제 가시처럼 보였습니다. 회장님, 한국소비자원이 우리 제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자제품 45%에서 안전기준 미달 발견, 유아용품 38%에서 유해물질 검출, 의류제품 52%가 허위 원산지 표기, 화장품 33%에서 미신고 성분 발견. 정부는 즉각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전수검사가 의무화되었고 불법 제품 판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브랜슨 회장님, 중국 본사에서 최후 통첩이 왔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그때 한 젊은 직원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회장님, 우리가 철수한 자리를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채우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신제품들이 시장을 가득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남의 한 중소기업이 만든 주방용품이 일본 수출 계약 체결. 경기도의 유아용품 제조사, 유럽 안전인증 획득. 부산의 의류업체, 프랑스 패션위크 초청. 대구의 화장품 기업, 글로벌 브랜드의 기술력 인정받아. 한국 소비자들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그들의 까다로운 눈높이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운 거죠. 한 전문가의 분석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의 진정한 승자를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브랜슨 회장님, 중국 본사에서 최종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한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한국 시장 도전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자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어느새 해가 바뀌고 눈 내리는 1월이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제 사무실에서 각종 지표를 확인하고 수많은 보고서에 결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브랜슨 회장님, 보고 드릴 마지막 자료가 있습니다. 제 비서가 건넨 태블릿에는 놀라운 변화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최신 한국 시장 현황 보고. 중소기업 제품 온라인 판매 150% 증가. 한국산 제품 해외 수출 200% 증가. 소비자 만족도 조사 역대 최고치 기록. 제품 불량률 85% 감소. 한국의 소비자들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시장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혁명이었습니다. 브랜슨 회장님, 글로벌 경제지에서 특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왜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한국에서 실패했는가라는 주제로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그 답을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실패라고요? 아닙니다.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저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목격한 겁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저 자신도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이었습니다. 한국의 소비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현명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시장을 변화시키는 혁신가들이죠. 사무실의 스크린에서는 한 뉴스가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비자들이 세계 시장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통과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옆 모니터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적, 이제는 세계로.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의 바이어들이 한국을 찾아 줄을 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많은 생각이 들어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브랜슨 회장님,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한국 시장 철수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태블릿을 꺼내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소비자들은 우리에게 값진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물건의 구매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의로운 심판관이었고 시장의 혁신을 이끄는 선구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단순히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치를 보는 안목을 가진 현명한 선구자들이었습니다. 테무도 알리익스프레스도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시장을 정복하려 했지만 대신 우리가 배움을 얻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비자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시장의 기준을, 그들이 지켜낸 품질과 신뢰의 가치를, 그리고 그들이 이뤄낸 자국 산업의 부활을. 이것은 실패의 보고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역사적 기록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며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잃은 것은 시장점 유율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의 오만함을 확인하고 그것을 과감히 버리는 대신 깊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세계 최고의 소비자였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만든 선구자들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쇼핑 플랫폼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현명한 소비자들이 만들어갈 더 나은 미래의 이야기가 저 또한 기대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계 최고의 투자자도 무릎 꿇게 만든 우리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힘. 단순히 싼 가격에 현혹되지 않고 품질과 가치를 꼼꼼히 따져보는 안목. 이것이 바로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의 저력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해외 쇼핑몰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품을 받고 분노하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